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좌초되면서 토지주들이 땅을 돌려달라며 잇따라 소송을 내는데요. JDC가 토지주에게 땅을 돌려줘야 하지만 토지주도 그동안 오른 땅값을 JDC에게 줘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인 임모 씨는 2006년 땅 1,600제곱미터를 JDC에 팔았습니다. 임 씨는 휴양형 단지 인허가가 모두 무효화되자 땅을 돌려달라며 2016년 JD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JDC가 임 씨에게 땅을 돌려주되 임 씨도 과거 받았던 보상금 9,900만 원과 함께 그동안 오른 땅값 1억 5,900만 원도 JDC에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은 협의 취득이나 수용한 땅이 사업이 폐지돼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주가 다시 살 수 있지만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된 경우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토지주들과의 소송에서 연전연패했던 JDC는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서로가 이제 정산을 하고 돌려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시세 차익이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산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주들의 부담이 커질 경우 땅을 돌려받기보다는 JDC와 협의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토지주 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뒷받침된다면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주 측은 JDC가 사업을 잘못 추진해 놓고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토지 반환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휴양형 주거단지의 재추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최종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신세계 이마트의 제주 소주 매각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마트 측이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측은 제주 소주 매각설과 관련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매각도 그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2016년 제주 소주를 190억 원에 인수한 뒤 600억 원에 가까운 유상 증자에도 적자 개선에 실패해 매각설이 이어져 왔습니다. 장기 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민선 7기 후반기 업무에 돌입한 원희룡 지사가 대권 도전에 대해 구상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시장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는 업무 경험을 반영해 판단한 것이라면서 도의회가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는 인사청문회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중앙 언론을 향한 대권 행보에 주력하며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피했던 원희룡 지사. 한 달 만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권 도전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누구와 함께할지 구상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않아 내년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을 거란 예측에 대해선 지사직 유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선 경선을 뛰면서 도지사직을 사직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경우의 수로서 재단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잦은 서울 출장과 중앙 정치권을 향한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지사라는 것은 행정가이기도 하고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던 시기에 도지사들이 다 도정만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시장 임명 강행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문제까지 지적했습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 임명은 음주운전 과오보다 업무 추진 능력을 더 높게 평가했고 도의회가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을 내는 것이 취지에 맞는지 법적인 제도화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이 없는 청문회를 저희가 의회와의 협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떤 이게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청문회가 진행돼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제도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편 원희룡 지사는 민선 7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중점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청정 제주를 지키고 민생과 지역 경제를 보호하는 데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황우치 해안은 해수욕장에 버금갈 정도로 모래가 많은 아름다운 해안이었는데요. 하지만 화순항 개발로 퇴적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4구 모래 유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70억 원을 들인 모래 유실 방지 사업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슈 추적 오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방산, 용머리 해안과 어우러져 빼어난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황우치 해안. 그런데 해안 4구에 100m 넘게 검은 부직포가 덮여 있습니다. 큰 비에 쓸렸는지 중간에 도랑이 났습니다.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응급조치를 해놓은 건데 아름다운 경치를 기대하고 온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 뒤에 있는 것들이 좀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내려올 때 조금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해안의 용암 퇴적층은 벌건 속살을 드러냈고 모래 대신 크고 작은 돌들이 바닥을 덮고 있습니다. 황우치 해변은 한국전쟁 당시 수송선들이 드나들 정도로 드넓은 모래사장으로 유명했지만 이젠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부 모래 파셔라 났는데 지금 전부 파도로 휩쓸려가지고 저 화순 쪽으로 전부 넘어갔어요. 해안 뒤편 모래 언덕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모래가 쓸려나가면서 언덕은 급경사를 이뤘고 나무들은 뿌리가 거의 드러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뽑혀 이미 말라 죽은 나무들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바다와 육상 생태계를 이어주고 재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해안 4구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994년부터 화순항 외양 방파제에 이어 해경 부두까지 건설되면서 모래 유실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간은 모래 동산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모래를 타면서 미끄럼도 타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 공사를 하면서인지 어떤 뭐가 있는지 모래들이 이제 많이 유실이 된 것은 맞습니다.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제주도가 사업비 170억 원을 들여 바닷속에 200m 길이의 잠재, 즉 수중광파제 2기를 설치하고 모래 23만 세제곱미터를 옮겨놓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해양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항만 개발을 하면서 바닷물의 흐름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흐름장, 유동장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구의 변화, 어느 한쪽으로 물이 흐름이 치우침으로써 그에 따르는 그 부유물질들이 이동하게 되는 바람과 파도가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 놓은 해안이 불과 30년도 안 돼 원형을 잃어버렸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자연의 경고인 셈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 주변에 심어진 소나무들이 밑동까지 발라놓은 시멘트로 고사 위기에 놓였습니다. 토지주와 주민들이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시멘트 포장을 해버린 건데요. 제주시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통보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한라수목원과 연결된 폭 4m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최근 포장된 듯한 회색 시멘트가 눈에 띕니다. 시멘트는 40-50년 된 소나무 밑동까지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성인 양팔로 다 안을 수 없을 정도의 굵은 소나무인데요. 하지만 나무 밑동에는 이처럼 시멘트가 빈틈없이 발라져 있어 빗물조차 들어갈 공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 달 전부터 해서 이 시멘트를 미장을 하던 걸 봤습니다. 소나무 같은 것도 있고 그 생태에 그런 거 많이 좀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한 번씩 해봤습니다. 도로와 접한 개인 소유의 임야 50m 구간에 시멘트로 덮인 나무는 모두 4그루.
밑동이 완전히 덮여 정상적인 생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분을 먹고 사니까 영양분 공급이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거의 고사된다고 봐야 됩니다. 인근 주민들은 도로가 좁아 통행에 불편을 겪는다며 제주시에 소나무 벌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토지주의 협조를 얻어 임의로 포장했다고 말합니다. 차량 통행에 문제가 되면 아니다 싶어서 이게 결국 시청에서 안 비주겠나. 이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놓는데. 제주시는 지목상 임야의 소나무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임의로 베거나 훼손할 수 없다며 토지주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자치경찰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해마다 콩 파종 시기만 되면 농민들은 새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심어놓은 콩과 싹을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인데 종자 콩에 나쁜 향을 입혀서 새를 쫓는 농법이 농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콩 주산지인 괴산에서 1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황영호 씨. 해마다 파종 시기만 되면 밭에 온 새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비둘기나 꿩, 까치 등이 애써 심은 콩을 쪼아 먹거나 싹을 잘라놔 농사를 망치기 일쑤였습니다. 안 날아가요, 쫓아도. 이 암만 소리를 지르고 뭐 하다못해 빵빵대는 거 해놔도 처음에만 듣는 것 같지 조금 있으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일부러 맨날 지키고 따라다니면 쫓을 수도 없고. 다른 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미 한바탕 새들의 만찬이 벌어져 성한 것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입니다. 곳곳에 새가 남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새가 돌아다니면서 콩 순을 이렇게 따서 콩에 피해를 입힌 거예요. 콩을 아예 자라지 못하게 하니까 이제 수량 감소가 엄청나게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된 철분 코팅 기술. 종자 콩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조류기피제를 부은 뒤 그 위에 철분과 소석고를 일정 비율로 입힙니다. 몇 분간 말리자 두터운 철갑 콩이 완성됩니다. 철분 코팅이 되고 여기에 이제 기피제가 같이 들어가면서 새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후각을 좀 막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전국 9개 지역에서 시범 재배를 해봤더니 종자에서 싹이 나는 비율, 즉 임모율이 괴산에서만 95%를 기록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철분막이 생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그만큼 새 피해도 줄어든 겁니다. 티람수화제를 조류 피해 경감용으로 사용되는 농약이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성이 없고요. 작물이 성장하면서 코팅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지거든요. 유해성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북 유일의 시범 재배 지역인 괴산군은 자체 사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른 지자체에도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 땅콩이나 녹두 등 다른 콩류 작물에도 응용이 가능한 철분 코팅 기술은 농촌진흥청 농사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맑은 하늘 보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오늘도 하늘 표정이 좋지 못하겠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이 흐린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산지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고요. 내일까지 산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시야가 답답한 만큼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1도, 서부와 동부가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25도, 북부와 서부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현재 기온 2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제주도 전해상과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2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활동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과 함께 의붓아들도 연쇄적으로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고유정은 의붓아들은 죽이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장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의붓딸을 10살에서 15살 무렵까지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부부싸움을 말리자 흉기로 협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도 장 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밤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한국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집단 폭행한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인계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제주에서는 2년 전에도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등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장애인 학대 신고가 한 달 평균 1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의 장애인 학대 신고는 145건으로 한 달 평균 12건꼴로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학대 의심 사례는 53건, 일반 사례는 92건이며 의심 사례 53건 중 장애인 학대로 판정된 것은 33건입니다. 제주도의회 코로나19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영역별 현안 간담회 개최와 사례 조사를 통한 정책 수립 역할 등이 내용에 담겼습니다. 특위 구성안은 내일부터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